안녕하세요. 사주를 보면 좋게 나오는데 41년째 인생이 시궁창인 운명을 거스르는 코스트코 연어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여러분들 사주를 믿으시는지요? 저는 옛날에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돈을 내고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별로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알맹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반엄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걸로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현혹시키는 건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요. 당신은 스스로에게 비판적인 경향이 있군요. 아니 비판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요. 이거 다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정확한데? 동그라미 이렇게 치우고 막 이런 거를 이제 반음 효과라고 해요. 그냥 사주 같은 건 재미로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유료 이게 맨투맨으로 만나가지고 사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터넷 무료 사주 사이트 가서 그냥 재미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송여남 사주라는 곳에서 최근에 태어난 시랑 뭐 그런 것들을 입력해가지고 한번 결과를 도출해봤어요. 이게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이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요즘에 MBTI도 많이 하고 나 뭐였더라? 제가 말 안 해도 알걸요? 무슨 사색가? 약간 4차원 뭐 아싸 막 이런 거였는데 그거는 제가 MBTI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은 제가 그 사주 사이트에서 나온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간단하게 평생 운 볼게요. 이거는 총론 같은 거고 이제 재주가 뛰어나서 무엇이든 보고 듣기만 해도 이룰 수 있으므로 한 가지에 몰두하기 어렵다. 성인 ADHD 이거 집중력 장애란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뭔가 결론이 없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무엇이든 쉬워 보여 뜻은 많지만 막상 부딪히면 신중함이 미치지 못해 성사하기가 어려우므로 매사에 전력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아, 맞아요. 이건 맞네. 제가 끈기가 없어가지고 제 인생이 이렇게 존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존버를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일함에 생사를 걸지 않으므로 실패해도 그만일 때가 많아서 머리는 있으나 꼬리가 없는 일을 자주 하기 쉽지만 그럴수록 몸을 가다듬고 때를 기다려 반드시 대기만성의 운명을 쟁취해야 한다. 제가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파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좀 힘들고 뭐 좀 아니다 싶은 거는 금방 손절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데 제가요 요즘 뭐 자수 말고도 다른 게 좀 하고 싶어요. 병이 도졌어. 이 병이 도져가지고 근데 제 운명은 이제 존버를 하라고 하네요. 매사에 도전하다가 마침내 대기만성의 쾌보를 접할 것이다. 갑자기 그 생각난다. 박준영이 옛날에 G.O.D 박준영 있잖아요. 그때 32살이에요. 오케이 막 그거 인터뷰 그거처럼 저 지금 41살이에요. 지금 몇 달 뒤에면 이제 42살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대기만성을 지금 해도 지금 당장 해도 늦거든요. 나 언제 대기만성이 되는 거? 한 60 되면 그때쯤 성공할까요? 다만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사업을 받아 지니기 어려우므로 자수성가한데 당연한 자세로 임하게 될 테니 비록 곤고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미덕을 동시에 지녔고 그 대가로 반드시 성사하고야 만다. 무엇이든 올바로 취하고 깊이 빠져들면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천성이다. 깊이 빠져들지가 않아요. 제가 좀 가벼워가지고 그리고 이건 맞네. 자수성가. 흑수저들은 무조건 자수성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존버 화이팅 이런 뜻인 것 같네요. 또 다시 초년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임팩트 있는 것만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일찍 부모를 여의거나 부모 곁을 떠나서 사촌들과 어울려 살게 되므로 사랑을 독차지할 수가 없어 고독을 느끼며 혼자 놀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가족들을 손절했고 맞아요. 저 혼자 생각하고 혼자 노는 타입이에요. 어른들의 행위를 관찰하는 능력이 생겨 동료보다 일찍 눈을 떠서 상위권의 실력이 없더라도 스스로 빼어났다는 자부심으로 자위하면서 더욱더
독선적인 행위를 한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 독선의 끝이에요. 나만 옳고 나만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장점은 이제 자존감이 높은 게 있지만 단점은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고 다툼이 잦아요. 뭐 인정합니다. 철이 들면서 부모와 이별을 하게 되거나 일찍 고향을 떠나는 경우가 생겨 자립정신이 강렬해지고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자신의 우월성에 매료되어 잘 어울리지 않으며 사람을 사귀되 깊은 정을 주지 않아 친구도 많지 않지만 늘 앞서간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남달리 승부욕도 없지만 나 몰래 해보고 싶은 일은 많아 어른들이 흉내를 내는데 기상천외의 일을 벌일 수도 있다. 아, 맞아요. 제가 어른들을 좀 우습게 보죠. 제가 어른스럽지 못한 어른들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어른이 어른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정을 주지 않죠. 정도 별로 없고 되게 인간관계가 단절된 히키코모리 기질이 있다 보니 그렇고 제가 또 스스로 똑똑하지 않은데 똑똑하다는 그 자아 노치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정신병인가 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승부욕이 없는 거 맞거든요. 저는 남이랑 뭔가 경쟁해서 이기고 싶고 그런 마음은 없어요. 왜냐? 난 저 멀리 높은 곳에 있어 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좀 있으면 제가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성장하면서 남보다 한 발짝 앞선 자수성가의 의식을 발휘하여 독립하기를 좋아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타협을 하지 않으며 남보다 일찍 성장하기 위해 앞당겨 일을 벌이다가 실패를 당해 풍상을 겪게 되므로 세상 풍파를 일찍 경험하고 대처하는 수완이 생기기도 하나 그래서 더욱 고독하고 외로움마저 깃든다. 쉽게 신세를 탄식하면서도 쉽게 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유파다. 흑수저라면 이 세상 풍파라는 것은 이제 봄바람같이 따스하고 이제 부드러운 것이죠. 저는 또 그리고 뭐 고독하고 외로운 거는 별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그렇게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약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둡니다. 지혜가 출중하고 학업에는 무리가 없고 각 분야마다 이해가 빨라 다방면으로 영특하여 모르는 바가 없다. 것 봐. 이게 잘난 척이 자아 도취가 이게 병이라니까. 병이에요. 자신은 매사에 자신이 있으나 환경이 넉넉지 못하여 뜻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능력을 발휘하여 관문을 두드릴 것이니 초년에 관운을 맞는다. 관운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환경이 넉넉하지 못한 건 맞아요. 근데 능력을 뭘 발휘해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요 이게 자영업도 장사가 안 되면 그냥 백수랑 똑같잖아요. 뭐 이렇게 조졌어요. 이성을 사귀되 말솜씨가 부드러워 교제가 어렵지 않지만 깊은 연인을 두기에는 우직함만 못하다. 남의 말을 듣지 않아 공경에 처할지도 모른다. 아시죠? 저의 구 남친 이제 현 룸메. 항상 오래 사귀었지만 이제 거리를 두고 있죠. 제가 남자친구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는 3안4온 3일 싸우고 4일 괜찮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번엔 직업운입니다. 이거는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어요. 솜씨가 빼어나고 예술 감각이 특출하니 예능 계통에 일찍 전념하면 반드시 빼어난 예술가가 될 것이다. 일찍 전념을 안 해서 좆됐어요. 제가 예술 계통에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지만 돈이 없어서 이게 제가 돈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사는 거거든요. 서예를 하면 서도가로서 그림을 그리면 화가로서 명성을 얻으며 예술계의 금주하에 오른다. 근데 나를 미술학원에 보냈어야지. 만약 서화가 등이 아니라면 수예품이나 조각 등 미술품을 다루는 업에 종사하면 대성한다. 대체 대성 뭔 대성이야. 뒤지기 직전이구만. 제가 뭐 자수 버려? 하던 일 버려? 근데 버리지 말라는 뜻인가 봐. 이게 운명인가요? 나 이거 믿어도 돼? 제 인생의 루틴상 이제 슬슬 질릴 때가 됐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자수 공방 일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에 또 뭔가 회의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고 이제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집중이 안 되고 과연 내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나 회감이 들어요. 왜냐면 흑수저들은 한번 자빠지면은 뒤져요. 쥐어떼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요즘 생각이 많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수공업이 적성에 맞으니 손재주를 필요로 하는 일은 손대면 되는 대로 성사가 쉽고 이익이 높다. 비범한 솜씨를 머리로 구성하지 말고 실제로 수예 등에 투자하면 당장 실물로서 그 정상을 확보하리라. 아닌데? 뭘 이익이 높아. 내가 이익이 높았으면 지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짜리 이 월세 집에 삽니까? 근데 이 내용은 뭐 닥치고 존버하란 얘기인 것 같아요. 옛날 영상 보시면 그 점집에 갔었던 그 영상 있잖아요. 나레이션 나오고 거기 보면은 그 어린 보살이 사주에 바늘이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좀 운명을 거스르고 싶은데 나 연어가 되고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길을 찾아야 될지 아니면 하던 짓 계속 존버하면서 열심히 해야 될지 좀 재주가 신통하고 교묘하여 판단력이 빠르니 인간을 계도하는 일이나 카운셀러 등이 좋다. 인생의 진로를 예견하고 개척하는 데 앞장서면 그 공덕이 쌓여 칭송이 높고 그로 인해 가산이 늘고 태평하게 된다. 교육자가 되더라도 많은 사람을 일일이 대하는 일이라야 하니 유년이나 소년들이 대상이 좋으며 만약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운명이나 운세 등을 논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업무상 카운셀러의 위치가 적합하여 인생 경영의 한 면모를 담당하고 구상하는 일에 몰두하면 능력 발휘를 할 것이다. 아니면 예능 교사로서 그 위신이 널리 퍼진다. 제가 이렇게 남 카운슬링 할 정도로 그렇게 안 돼요. 수준이 안 되고 그 독선적인 면도 많고 인격이 부족해요. 참을성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분노 조절 장애도 있고요. 그냥 이 썩은 유튜브 채널이나 하면서 제가 어줍지 않은 그 위로의 말이나 뭐 조언이라든지 뭐 그런 거 정도는 제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 사주 사이트에 나온 뭐 부부운이라든지 뭐 수액수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중간 생략하고 복록운 보겠습니다. 보면은 맥락이 똑같아요. 빼어난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면 그 대가를 스스로 거둬들이는 손복이 있는 운이다. 뭐든지 직접 참여해 솜씨를 발휘하라. 내가 만들어 팔기 싫다니까? 만들어 팔기 싫은데 만들어 팔으라는 얘기인가요? 손 안에 있으니 만지면 다 마음대로 변모해준다. 그러나 아무리 쉬운 일도 손이 닿지 않으면 제 것이 아님을 알라. 손을 쓰면 쓸수록 손쓰임의 영역이 넓어져서 미치지 않음이 없으니 손놀림새가 운명을 점지하는 관문인 탓이다. 명예와 제보가 사방에 있으니 손을 뻗으라. 닿지 않으면 달려가서 붙들어라. 반드시 손에 닿아야만 매사가 성취된다. 손복이 있으면 뭐든지 잡아라. 잡으면 복이 된다. 제가 항상 만들어 팔지 마세요. 공방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저는 공방을 존버하란 얘기인가요? 나 너무 근데 힘들고 되게 지쳐요. 지쳤고 이 뭐 어떻게 하란 거야. 내가 이런 인터넷에 떠도는 말 같은 걸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딱히 제가 다른 거 할 건 없어요. 할 건 없고 약간 대가리만 굴려가지고 꿀 빠는 일을 제가 지금 그거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네요. 직접 손으로 움직이라고 하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솜씨가 특출하여 모두 감탄한다. 손으로 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성공하고 칭송을 받게 된다. 난초가 봄바람에 나부끼듯 아리따운 손놀림새를 가졌으니 아니야 소세지 손. 천하의 아름다움이 그 소나기 안에 있습니다. 면직이나 수예나 옷감을 다루는 일은 물론 손재주를 요하는 것은 다 잡아라. 멀리 보지만 말고 달려가 붙잡아라. 사랑의 마술사처럼 그 음실도 좋고 말년까지 부귀할 것이니 특출한 솜씨 때문이다. 생각하지 말라. 직접 손으로 붙잡아라. 운명의 신이 손에 있음이니 손으로 살면 승리한다. 나 힘들어. 나 어깨 이제 빠질 것 같고 나 눈도 침침하단 말이야. 근데 굳이 이렇게 직접 만들려고 하네요. 나는 왜 이렇게 그냥 꿀 빠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사주를 믿을까요?
이 공짜로 보는 무료 사주를 믿을까요? 아니면 제가 운명을 거스르는 연어가 될까요? 모르겠네요. 좀 고민이 많은 밤입니다. 이거는 이제 심심풀이로 보시고요. 여기에서 보시고 마음에 와닿는 것만, 그것만 취하시길 그렇게 바라고, 왜냐면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원래 사람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어떤 정보를 보고 뭐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를 보고 약간 관심이 가고 마음에 확 와닿는다. 그러면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란 뜻이에요. 아무튼 뭐 그렇고 재미를 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